구사구의 창 순서입니다. 최근 부산시 교육청이 우리나라 교육사상 유례없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모든 객관식 평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죠. 일단 이번 발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우겠다는 결단으로 봐지는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사구의 창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폐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김숙정 유초등 교육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시 교육청의 김숙정 유초등 교육과장님께서는 우리 초등부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이란 아이디어를 내신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우리 초등교육에 특히 사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줬고 또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더 맡길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가 됐는데요. 이후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학생들의 어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또 그런 지금 시대를 정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돌봄 교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깜짝 아이디어를 발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학부형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도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사상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유례 없는 조치잖아요. 객관식 평가 폐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깜짝 발표는 아니고요. 오랫동안에 준비되어 온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객관식 폐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객관식 폐지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전 세계가 수업 방법이나 교육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핵심 역량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경쟁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도 그동안 수차례 이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또 수업 변화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해왔는데요. 토익토론 수업이라든가 탐구 수업이라든가 블록타임제 등 다양한 어떤 수업 방법을 강화해왔지만 네.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과서 진도 중심의 정답 고르기 객관식 중심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능동적인 어떤 학습이라기보다는 수동적 그런 학습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올해부터는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새롭게 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히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정말 수업 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의 변화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이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그동안의 모든 환경 변화와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객관식 평가 폐지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 뭐 시민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깜짝 뭐 이렇게 발표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2013년부터 이미 기초학력과 관련한 문제 은행들도 이렇게 학교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해왔었고요. 네. 특히 2014년부터 3년 동안 저희가 정말 학생들을 그 위한 평가 문항 개선을 위해서 150명 정도 전문가를 또 계속 양성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150명이지만 서술형 평가가 변화될 때마다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해왔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게 무슨 새로운 어떤 교육 방법의 변화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교사들도 지금 교육을 받아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더구나 이제 서술형 평가를 2015년부터 저희가 30%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60% 이상을 학교에서 이미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는 서술형, 40%만이 객관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객관식 평가가 폐지가 된다면 시험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출제될지 많은 이제 학부형들께서는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니까요. 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초등학교의 평가를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라고 하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필평가는 이제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과목별 시험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수행평가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이 얼마나 학습의 결과를 제대로 도출했는가를 평가하는데요. 이 방법은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실험 실습이라든가 토익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객관식 평가는 3학년부터인데요.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오해하고 있는데 1, 2학년은 평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네, 3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필평가 중에서 수행평가가 있는데요. 그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중에서 객관식 평가를 저희가 그 부분만 폐지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문제 방식은 그대로 가되 이제 객관식 40%이 부분을 다시 이제 주관식으로 수행평가 부분 바꾸겠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예컨대 이제 시험 문제를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아이가 그동안에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던 어떤 그런 방식에서 지금은 문제를 줄글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아주 편안하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오해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어떤 논술 보고서 형태가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그러니까 객관식 번호를 골랐다면 이제 그 답을 단지 한 문장 정도로 우리가 써서 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도 출제이지만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겠지만 채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채점 과정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객관식 평가를 선호했던 이유 이제 자체가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평가가 굉장히 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서술 평가가 만약 실시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채점에 따른 업무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교사의 책무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통해서 정말 이제 학생들의 평가나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어떤 이러한 눈높이 교육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에 이제 교사들에게 그 맞춤 교육법을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선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수업 환경도 그에 따라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수업 변화를 교육부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1998년 7차 교육과정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평가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 변화에 따라서 평가를 이제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수업도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과거의 주입식 수업에서 토익 토론 수업이라든가 동아리 모둠 활동 실험 실습 수업으로 지금 학교가 이미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수업 형태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서술형 평가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례 없는 이번 결정이 학생들, 교사, 학부모 반응이 제각각인데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계속 이제 안심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논란과 혼돈 속에 내년부터는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 중에서도 어떤 그래도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도 정말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현장의 선생님들의 걱정을 정말 최대한 들어드리기 위해서 올해도 이제 연수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범학교나 선도학교를 통해서 또 미리 적용도 해보고 또 평가 도구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저희가 최대한 연구해서 초등학교 평가 길라잡이를 저희가 연말에 보고해서 정말 학교가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주관식이나 서술형 시험이 향후 교육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잘만 정착된다면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데 아주 많은 공헌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은 모든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평가를 저희가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중요한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네. 물론 시행 첫 년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한 줄 세기 경쟁에서부터 진짜 학생들의 학업 어떤 흥미도라든가 또는 정말 친구 사귀기, 학교 생활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정말 미래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또 멋진 그 교육을 받다가 중학교 가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내신과 또 어떤 대입, 고입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제도적인 교육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폐지는 중학교에 가면은 정말 더 오히려 학생들이 또 학습 활동에 정말 자연스럽게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그럴 수 되는데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게 자유학년제까지도 지금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정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활동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저희가 미리 키워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그렇겠네요. 또 대입에 가서도 네. 학부모님들 대입 걱정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의 학생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대입을 정말 준비하는 학생부 전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학생부 전형이 지금 무려 76%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수업이 정말 충실하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훨씬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네.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도적인 학습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정말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존경스러우신데요. 부산시 교육청의 김숙정 유초도 교육과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청취자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우리는 오랫동안의 객관식 평가에 기대어서 온 교육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정말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학부모님들 걱정과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이 서술형 평가가 정말 현장에 조기에 착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객관식 평가가 유용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제 해결력 같은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는 어떤 평가 방법이 더 효과자는 것에 정말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신다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평가제도가 반드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네.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저도 참 안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김숙정 유아초등 교육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